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환경TV 그린데스크입니다. 한국과 미국, 프랑스, 벨기에 등 4개국이 고농축 우라늄을 줄이기 위한 협력을 진행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개발한 핵 연료가 사용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 안보 정상회의 현장에서 신준섭 기자입니다. 한국이 프랑스와 벨기에 양국의 고농축 우라늄 저감에 한 몫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핵안보 정상회의 두 번째 날, 오전 세션을 마친 한국, 미국, 프랑스, 벨기에 등 4개국은 고농축 우라늄을 저농축 우라늄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연구용 원자로에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 연료를 비확산성이 큰 저농축 우라늄 연료로 바꾸는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현행 프랑스와 벨기에의 연구용 원자로는 기존 저농축 우라늄으로 원료 대체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 저감을 위해선 원료 대체가 가능한 우라늄 몰리브덴 합금, 속칭 UMO라 불리는 고밀도 핵원료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현재 제조 기술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 이번에 한국을 통해 원료를 공급받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번 4개국 협력의 핵심인 우라늄 몰리브덴 합금을 생산, 프랑스와 벨기에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4개국은 매년 600kg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이 소요되는 연구용 원자로의 연료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resident Obama's vision of a world free from nuclear terrorism. Working together, we can harness the atom for peaceful purposes while guarding against its destructive power. Thank you. 2012년 말까지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원재료인 110kg의 저농축 우라늄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번 4개국의 협력이 일회성 또는 지적재산권 선점 등의 논리를 넘어 초국가적 평화 전략의 한 걸음이 될 수 있을지 여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환경TV 신준섭입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개막사에서 테러에는 국경이 없으며 핵 테러의 피해는 어느 한 나라에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정상회의에서 한층 진일보한 실천적 공약과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핵물질을 최소화하고 핵물질 불법 거래를 탐지 추적하고 대응하는 국제적 협력을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계 도처에 1,600톤의 고농축 우라늄과 500톤의 플루토늄이 존재한다며 과도한 핵물질을 최소화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모두 폐기하는 것이 핵 테러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 각종 기상이변은 우연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후변화의 증거임이 분명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과학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각지에서 일어난 기상이변들에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으며 최소한 극단적인 폭우와 고온 현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온난화와 관련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네이처 기후변화 저널 최신호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개별적인 이상 이변이 온난화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이변이 계속되는 것은 관련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확률의 문제라며 기초 물리학과 통계 분석,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3가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정한 관련성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1분쯤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에서 5호기 보일러 내부를 수리하던 건설 근로자 13명이 작업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10여 미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건설 근로자들은 계획 예방 정비 공사를 위해 5호기 보일러 아래서 기계 검사 작업을 하던 중 작업을 위해 설치했던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3층 높이의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령 화력발전소는 지난 15일 건물 지하 1층 전기실 전력 공급 케이블에서 불이 나 11시간 만에 진화됐으며 1호기가 가동 중단된 바 있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4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상당히 크게 벌어진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해안과 내륙지방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이슬비가 오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은 4도에서 16도, 대전은 5도에서 17도, 부산은 8도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이 16도로 기온이 더 오르면서 따스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전국에 비가 온 후에는 0도 안팎으로 다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봄바람에는 평소보다 10배 이상 많은 미세먼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외에서 조리한 식품은 오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섭취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하루 8잔 이상 물을 마시는 습관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날씨와 환경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처리 시설에서 배관 이음새에 문제가 발생해 120톤의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됐습니다. 울산과학기술대 백종범 교수팀이 휘어지는 액정 화면을 구현할 수 있는 등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LTE 전국망 구축을 앞두고 요금 체계 개편과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는 등 LTE 서비스 차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강정마을회와 진보단체들이 제주도청 앞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벌이다 어젯밤 철거에 나선 공무원들과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지난해 축산물 등급 판정을 분석한 결과 전년과 비교해 한우는 마리당 120만 2천 원이 내린 반면 돼지는 마리당 17만 4천 원이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성곽과 백범 김구 선생의 개인 사저인 경소장 등 문화재 복원공사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재 시민 명예공사 감독관 제도를 시행합니다. 애플이 뉴 아이패드의 전파 인증을 신청했습니다. 뉴 아이패드는 지난해 아이패드2와 비슷한 시기에 전파 인증을 거치게 돼 다음 달 국내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상남도는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친환경 생태농업 시범단지 100곳을 조성하기로 하고 첫 해인 올해 3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핵안보 정상회담에서 핵과 관련 없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놓고 세계 각국의 경고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후진타오 중국 주석까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는데요. 불안한 남북 정세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목소리를 얻어냈다는 점도 이번 회담의 큰 결과물입니다. 과연 북한은 중국 주석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환경TV 그린데스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